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영진닷컴의 책을 사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쓱싹 시리즈 중에서 엑셀 챕터 8, 챕터 8 안 하고 8. 어쨌든 수식과 참조를 이용하여 계산하기.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 참조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그건 또 제가 따로 영상 한번 만들어야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 벌써 몇 번째 다시 찍는지 몰라요. 전 처음에 컴퓨터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앱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급하게 다른 앱으로 지금 다시 또 몇 번째 찍고 있으니까 벌써 지치고 좀 짜증나고 제 아까고 막 귀한 시간 막 이러면서 사설이 또 깁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식과 참조를 이용하여 계산하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사실 7과에서 이걸 타이핑을 쳤어요. 물론 좀 다르죠. 다르니까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치는 게 편하시는, 타이핑이 빠르면, 특히나 빠르시다면. 그런데 저는 오늘은 아무리 빠르셔도 물론 더하기 눌러서 새로운 시트에서 빠르게 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은 있는 걸 조금 짜집기, 그러니까 리폼한다고 생각하시고, 왜 옷이 있어요. 옛날엔 예뻤는데 약간 내가 살도 찌고 그래서 약간 줄이거나, 아니 살이 쪘는데 줄일 수는 없구나. 늘리거나 약간 좀 조절을 해서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편집을 잘한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안 해보면 안 늘어요. 왜냐면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이러면 당연히 늘죠, 편집도. 그런데 안 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승마체험이라고 이미 타이핑 해놓으신 걸 가지고 편집하는 걸 연습하면서 진도를 나갈게요. 그래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타이핑이.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시트에서 이 시트와 똑같은 시트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면, 자, 이 시트,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이 모양이 아니고 우리 시트 이름에 가 있죠. 여기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자, 꼭 누르세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도 누르고 있고 마우스의 우 아니고 좌니까 왼쪽이겠죠. 늘 클릭하는 곳. 자,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쵸. 시트 모양에 더하기가 조그맣게 붙었죠.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옆으로 살짝 끌어다 놓으세요. 자, 시트가 됐어요. 3이라고 전 돼 있는 이유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2를 한번 해서 3이라고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시트는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똑같이 복사를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자, 보세요. 여기서 물론 고칠 게 되게 많죠. 많지만, 그래도, 죄송해요. 새소리가 들어가서. 제가, 수업을 하느라고, 이제 알림을 새소리로 바꾸는 수업을 했더니, 새소리가 막 울리네요. 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원본 시트 말고 두 번째, 저희 카피한, 여러분은 가로 2라고 생길 겁니다. 저처럼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셀의 주소를 보면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셀의 주소를 보니까 얘는 A1부터 시작했는데 얘는 B1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드래그를 먼저 해서, 자, 마우스 포인터 잘 보셔야 돼요. 파워포인트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포인터가 이 모양일 때. 이건 이동키죠. 자, 끌어서 제가 A1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병합된 셀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얘 병합을 푸셔도 되고요. 그냥 요거까지 하셔도 돼요. 병합을 다시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병합이 안 된 거니까 되겠네요. 그죠? 자, 제가 이거를 마우스를 끌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4번 아래로 5번까지로 끌 겁니다. 끌어볼게요. 자, 끄셨을까요? 자, 우리 이거 더블클릭. 자, 셀과 셀 사이에다가 눌러서 더블클릭하면 공간 커지는 건 아시죠? 자, 이렇게 끌었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자, 또 한 번 한 칸 내릴 겁니다. 이유가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유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우기도 하겠죠. 그죠? 지우기도 하겠죠. 자, 지우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지우는 거,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되겠죠. 그런데 딜리트 키로 누르잖아요. 그럼 이 안에 어떤 명령값이 있죠. 셀 서식의 명령값이든 표현 형식의 명령값이 있으면 제대로 안 지워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지우냐면, 지금 여기 홈 탭에 지우기 옆에 있는 스핀 단추, 목록 단추를 누르신다면 서식 지우기라는 게 있어요. 지워볼까요? 네, 지워졌죠. 자, 그러면 저는 전체 다 블럭 잡아서 한번 지우기, 서식 지우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바닥에 있는 페인트까지 없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저는 여기 신청 인원은 그대로 둘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제가 성인,
자, 소인. 자, 그쵸? 근데 이 위에는 글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울게요. 그리고 전화번호 있는데 나는 참가 인원. 선생, 이러실 거예요. 아우, 선생, 뭐, 별로 쓰는 것도 없구만. 뭘 그렇게 해.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따라서 해보시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금액이 안 뛰었네요. 금액. 그리고 저는 지금 옆으로 가잖아요. 무슨 키로 갈까요? 끼끼 손가락, 오른손 말고 왼손에 끼끼 손가락에 있는 탭키를 눌러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많이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할인 금액. 그 다음에, 제가 오타를 쳤네요. 자, 할인 금액. 그 다음에, 최종 제한 금액. 자, 엔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내용을, 자, 보세요. 더블 클릭해서 약간 공간을 줄여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이 커요. 그래서 아마 좀 다시 줄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꼭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위에 우리 할인 금액 위쪽에 보니까 G3셀이 있죠? G3셀에 단체 할인이라고. 단체 띄고 할인 이렇게 엔터 해볼게요. 그리고 탭키로 가서 자 여기는 10%입니다. 10하고 퍼센트는 어디냐? 5번 키보드에 5에 있으니까 Shift 누르고 엔터, Shift 누르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저는 또 뭘 할 거냐면 여기가 성명이 아니네요. 참가 자 명이네요. 참가자 명하고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 셀이 병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먼저 드래그 할게요. 그 다음 무슨 키?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 돼요. 자, 신청 인원 이렇게 병합해야 돼요. 그죠? 참가 인원은 이렇게 병합해야 되고 인당 가격은 이렇게, 금액은 이렇게, 할인 금액은 이렇게, 자, 최종 금액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저 위에 가셔서 셀 병합 가운데 이거 하시면 한 번에 되십니다. 한 번에 됐죠?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자, 우리는 타이핑을 자, 여기 옆에 그 성인이 몇 명인지 자,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구나. 3명이네요. 제가 또, 3명인데 43명. 가족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그쵸? 4, 1. 요새는 아기들 울음소리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가족이 요새 다 소인화 돼가고 있는데, 그죠? 자, 소인 1명, 그죠? 1명, 엔터, 쭉, 1명, 1명. 자, 요렇게, 여기까지만 하시면 이제 이게 기본 타이핑이에요. 기본 타이핑을 하시는 거고, 자, 이 승마 체험 참가비는 어디까지 지금 돼 있냐면, 제가 보니까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얘 병합을 잠깐 다시 한번 눌러서 풀어야 돼요. 풀고,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다시 한번 병합해줘야 됩니다. 자, 참가 인원인데 참기 인원이라고 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수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수식을 배울 때 제가 수식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죠? 여기다 사실 엑셀은 이 셀 하나하나가 다 계산기예요. 계산기. 이런 표현 쓰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대신 무조건 계산, 뭐 숫자를 친다고 해서 계산이 되거나 그거는 아니에요. 자, 쳐볼게요. 계산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숫자를 그냥 바로 2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수식을 할 때 엑셀에서는 약속이에요. 등호. 우리는 는이라고 하죠. 등호가 어디 있냐고요? 백스페이스 바 옆에 있습니다. 등호. 자, 이 기호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무조건 타이핑을 하시면 얘가 계산 기능으로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하면 얘는 계산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없이 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인식한 거고 얘는 계산 기능으로 된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여기로 올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1 더하기 2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2명만 하려고 했다가 우리 취소했어요. 3명으로. 그러면 자 3명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여기 안 바뀌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진 않아요. 잘.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셀에 주소를 치는 거예요. 자 여기를 2로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는이라는 부동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는 무조건 부동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는이 들어간 다음에 나는 이번에는 클릭으로 할게요. 물론 타이핑이 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클릭을 연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성인 2명 이 자리 B7 클릭. 그리고 더하기는 뭐죠? 더하기는 숫자 키패드에 있는 걸 쓰시는 게 나아요. 문자 위에 있는 키패드를 쓰시는 것보다 숫자 키패드에 있는 더하기 쓰시고 자, 소인이 있다면 자, 요 C7 셀을 클릭.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점선으로 막 돌아가고 있죠. 끝난 게 아니에요. 엔터를 치셔야 끝나요.
그래도 여기까지 해놓고, 난 선생님처럼 왜 숫자가 안 나와? 이러시는데, 엔터를 안 치셨습니다. 엔터. 어때요? 나왔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운 자동 채우기를 할게요. 자, 마우스 포인터, 조그만,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갖다 대면, 까만데 날씬해질 겁니다. 누가? 마우스 포인터가.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쭉 끌어내려. 클릭은 뭐라고 했죠? 제가 그냥 클릭 그러면 무조건 좌클릭입니다. 쭉 끌어서 놓으세요. 자, 보세요. 공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소인역, 박동훈님은 원래 뭐 아들이든 딸이든 누군가 어린애를 안 하려고 했다 갑자기 하기로 바꿨어요. 그럼 일을 치면 한 명이라고 칠게요. 엔터 치셔야 돼. 엔터 안 치고 왜 안 바뀌어? 그러시면 안 돼요. 엔터. 3명으로 바뀌죠. 말 그대로 얘는 이제 안 만지고 여기만 수정하면 알아서 바뀌는 거예요.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식. 자, 이 공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공식은 잠깐만요. 이렇게. 셀의 주소로 들어온 거예요. 타이핑을 치셔도 되기는 해요. 그 대신 꼭 등호, 우리가 말하는 등호는 우리가 늘 하는 거. 자, 인당 가격은 자 얼마라고 돼 있죠? 15,000원. 하나, 둘, 셋. 이거를 그런데 다 하나, 둘, 셋 치고 계시지 말고 숫자는 하나만 선택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끌면 복사의 기능처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핑 다 치고 계시면 안 돼요. 물론 시간이 많아서 난 치고 싶었는데 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엑셀을 배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금액은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는 15,000원. 곱하기는 제가 뭐라 그랬죠? 곱하기는 그렇죠. 키패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숫자 키패드에는 그 마이너스 옆에 있고요. 문자 쪽에 있는 키패드에는 8번 위에 있습니다. 8번 위에 있으면 Shift 키 누르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 키패드에서 하는 게 Shift 안 눌러도 되니까 편하잖아요. 3 이렇게 하면 가격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가 인원이 소인이 한 명이 아니고 2명이에요. 그럼 바뀌었어요. 그런데 얘는 안 바뀌죠. 왜? 그냥 숫자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은 쓰지 않는다. 그럼 무슨 방법을 쓰느냐? 셀 주소 값으로 넣어야 돼요. 자, 무조건 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이 금액, 인당 금액에다가 곱하기는 여기 숫자 키패드 위에 있는 곱하기 쓸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참가 인원의 인원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커서 깜빡이고 있으면 명령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엔터 치세요. 엔터. 됐을까요? 자, 그렇다면 자, 이 공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이 공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채우기 핸들로 끌어볼게요. 자, 요렇게 끌어주면, 자, 보세요. 여기 공식에는 27, 잠깐만요. 조금 크게 해놓을게요. 27, D7이에요. 자, 이 셀로 와볼까? 28, D8이에요. 자, 요렇게 셀이 다 바뀐 거예요. 여기 옆에 이거를 다 반영해서. 제가 여기를 2명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45,000원이 아닐 거예요. 자, 참가 인원은 만지시면 안 돼요. 공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소인이 1명이 아니라 2명으로 바뀌었어. 어때요? 금액이 바뀌죠. 이렇게 자동으로 쭉 바뀝니다. 이게 엑셀의 맛이죠. 자, 그럼 할인 금액이라는 건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할인 금액을 가시려면 자, 우리 페이지 한번 잠깐 보고 올까요? 페이지에서 할인 금액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자, 여기 책에서는 그냥 전체 다 명령 내리고 한꺼번에 조회를 했군요. 자, 저는 지금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우리 할인 금액은 지금 우리가 참조라는 걸 배우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할인 금액은 자, 이 금액에서 단체 할인으로 무조건 10%를 해주나 봐요. 물론 이게 이제 좀 복잡하게 소인만 할인해준다. 그러니까 단체 할인이 아니고 소인만 할인해준다. 그러면 이제 공식이 엄청 복잡해지겠죠. 저도 수학이 엄청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치 아프지만 우리는 광초보들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니라서 자, 이 금액을 자, 해볼게요. 그럼 는을 누르고요. 이 금액을 할게요. 자, 이 금액을 하셨다면 자, 보세요. 이 금액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자, 그렇죠. 곱하기 뭐를? 얘를. 단체 금액인 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얘를 클릭해서 엔터를 쳐볼게요. 그랬더니 6만원에 10%는 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쭉 드래그해서 채우기를 보통 하듯이 해볼게요. 어때요? 금액이 나오나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H3이었는데 이 밑에는 H4라고 돼 있어요. H4를 얘가 반영한 거예요. H3이어야 되는데 이 뒤에도 H3이어야 되고 이것도 H3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H3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이 금액에서 무조건 이것과 곱해서 이 금액에서
이것과 곱해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H3을 눌렀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F4를 누르시면 한 번 누르면 절대라는 건 뭐냐면 이 H에도 달러가 붙고 이 3에도 달러가 붙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걸 열이라고 하잖아요. 열, 그쵸? 문자가 돼 있는 건 열이잖아요. 여기를 고정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도 행도 고정할 것이냐 둘 다 고정하면 절대 참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요런 거 아니 요것처럼 아무것도 달러 표시가 없는 건 상대 참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만 고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 개만 고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행만 고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혼합 참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절대 참조를 쓸 거예요. 그래서 H3을 클릭한 상태에서 물론 처음부터 달러 표시를 타이핑하셔도 되기는 해요. 자, 일단 F4 키를 한 번만 눌러볼게요. 한 번 누르면 F4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키패드 중에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진을 안 띄워놔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만 볼게요. 사진이 있는지. 없네요. 제가 지금 사진을 미리 띄워놓을 걸. 자, 우리 F1, F2, ES키 있는 그 라인 아시잖아요? ESC 있는 라인에 F4라고 되어 있는 그 키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키를 한 번만 누르면 절대 참조. 절대 참조라는 건, 자, 요거 보시면 달러가 우리 알파벳, 그러니까 열 쪽에 하나 붙고 숫자 행 쪽에 하나 붙고 이 두 개가 붙으면 뭐라고요? 그렇죠. 절대 참조. 그러면 좀 전에 이게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냥 뭐 F7. 이 F7 앞에 붙어있는 이 F7은 뭐예요? 얘는 상대 참조예요. 그런데 달러가 한 개만 붙어 있어. 열이든 행이든 문자든 숫자든 상관없이 하나만 붙어 있으면 혼합 참조라고 합니다. 자, 엔터 쳐볼게요. 엔터 쳐볼게요. 자, 엔터 친 다음에 자 마우스 포인터를 대고 끌으면 앞에 있는 F7은 F8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H3은 안 바뀌고 복사가 될 겁니다. 볼까요? 자, 어때요? H3은 안 바뀌었죠. 그죠? 앞에 F, 10, 11 이건 바뀌었어도.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입니다. 이거 몰라도 되지 않아? 예, 몰라도 물론 상관없죠. 근데 엑셀을 배우면 절대 참조는 꼭 아셨으면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복잡한 걸 할 때는 좀 복잡해지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체험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죠? 자, 는을 해볼게요. 는 하고 우리 부동어를 해야 되니까 는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동안 대부분 가까운 거 먼저 클릭하고 뒤에 거를 클릭하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할인 금액 먼저 클릭, 그 다음 빼기 이 금액 엔터. 어때요?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아니 승마 체험을 하는데 돈을 안 내도 된대요. 오히려 마이너스 54,000원을 빼준대요. 더 돌려준대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식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자, 는 누를게요. 등호 누르고, 자, 그럼 이 금액에서, 그렇죠? 내가 내야 될 인당 금액 곱하기 인원이잖아요. 이 금액에서, 자, 빼기를 해야 되겠죠. 얼마 할인받으니까. 할인 금액을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엔터. 자, 됐을까요? 그리고, 요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지워볼게요. 지워보고요. 여기도 지울게요. 지우고요. 여기는 이미 했으니까. 그죠? 자, 아니다. 요것도 지워볼게요. 요것도 지워볼게요. 자, 요거는, 자, 공식이 들어갔죠, 이미. 그럼 여기도 공식을 써봐야 되겠네요. 자, 는 해가지고, 뭐죠? 이 금액. 그러니까, 이 셀에 있는 셀 주소 곱하기, 자, 곱하기, 제가 곱하기를 눌러야 되는데 8을 눌렀네요. Shift 키를 안 눌러서. 자, 곱하기, 자, 참가 인원이 있는 D7을 눌렀습니다. 엔터. 자, 됐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해볼게요. 자, 는은 누를게요. 는은 누르는데, 자, 이 금액에서 곱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할인 금액 이거예요. 근데 이 할인 금액은 주소가 복사,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를 하더라도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키를 눌렀죠? F1 키를 한 번 눌렀죠. 자, 한 번 더 눌러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 참조가 돼요. 한 번 더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한 번 더 누를 때마다 자, 뭐 바뀌죠. 이거는 열이 절대 참조가 절대된다. 열만 참조가 된 겁니다. 자,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자, 이것처럼 상대 참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야 상관하지 마. 그냥 너 복사할 때 다 뒤에도 변해도 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한 번 더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F1 키를 한 번만 누르면 상대 참조가 됩니다. 커서가 깜빡이니까 엔터. 됐을까요? 최종 금액도 해볼게요. 최종 금액은 자, 뭐부터 누르고?
자, 등호 누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금액, 큰 금액에서 빼야 되겠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빼기, 그 다음에 할인 금액, 엔터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걸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쭉 자동 채우기. 어때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거 보는 대로, 자, 승마 체험이 지금 사실 저 글꼴이 뭔지 잘 안 봤는데, 자, 볼게요. 자, 뭐, 글꼴값을 얼마를 해줘라, 뭐, 이런 표현이 있는지 볼게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나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지금 현재 제 눈에는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그냥 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저희가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뭘 채워야 될까요? 그렇죠. 모든 테두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자, 잠깐만요. 그런데 테두리 여기 말고 얘도 해야 되죠.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떨어져 있지만 얘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클릭하고 모든 테두리. 자, 한꺼번에 됐죠. 자, 여기는 무슨 색깔을 했죠? 여기하고 단체 할인 이거, 그죠? 여기 컨트롤 키 누르고 하는 겁니다. 페인트, 여기 가셔서 요거 지금 노란색으로 마침돼 있네요. 안 돼 있으면 요 꺽쇠 있죠? 스핀 단추 눌러서, 목록 단추 눌러서 노란색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노란색. 자, 어때요? 다 끝났죠? 그런데 이제 정렬의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다 전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전체다. 무슨 정렬? 무슨 정렬이에요? 그렇죠. 가운데 정렬입니다. 가운데 정렬. 자, 여기는 이거죠. 가운데 정렬.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요. 이 금액 중에서, 자, 여기 콤마가 안 들어갔거든요. 콤마 한번 눌러볼까요? 콤마. 아이고, 제가 지금 범위 들어가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지금 이거 요렇게 드래그 해야 되는데 일시 커지게 제가 했네요. 제가 지금 이거를 좀 더 간과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이거 보지도 않고 막 진짜 강사가 왜 그래. 그죠? 자, 다시 한번 자, 요렇게 마무리 하시면서 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드래그해서 하니까 얘가 복사의 기능을 안 가지는 건데 제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했네요. 책에서 이렇게 드래그했을 텐데 제가 그걸 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꼭 한번 완성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해봐야지만 늡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그럼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이거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트 이름 바꿔야 되죠. 자, 여기 시트 쪽에 마우스 대고 우클릭 할게요. 자, 이름 바꾸기 하겠습니다. 우리 8-1입니다. 8-1. 그냥 8-1 해도 되지만 저희는 기억 찾기 좋게 승마 체험. 사실 파일 이름이라든가 시트 이름 잘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작업을 해보면 그게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깨닫죠. 그러니까 첫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엔터. 자, 이미 사용되고 있다네요. 제가 똑같은 이름을 아마 저 뒤에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이트기 해보고 그쪽은 아마 빈칸이 없었고 이거는 빈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좀 전에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삭제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마무리해서 해오시고 제가 숙제 내드렸죠. 2025년 1월달 달력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죠? 달력을 하시는데 달력 정도는 나 이제 우습게 만들어 막 이러셔야 돼요. 근데 그게 오늘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그냥 이 수업이 끝날 때쯤 내가 엑셀 기초, 왕 기초를 배우고 났어.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 정도는 만들 수 있으면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면 달력은 몇 페이지를 참조해서 하시면 되죠? 47쪽. 그런데 몇 년도고? 2025년 1월 달 거를 꼭 해오시는 거고요. 제가 그리고 숙제도 내드렸죠. 제가 파일을 잠깐만 열어볼까요? 파일을 열어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였나? 제가 잠깐만요. 파일을 좀 이름을 바꿔갖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가서 잠깐 열어볼게요. 이거 아니구나. 잠깐만요. 여기인가? 기억 채우기. 이거죠. 제가 이거 파일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설명 따로 이거는 영상 찍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우리가 엑셀의 연산 기호에 기초만이라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다 몰라도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이것도 지수는 사실 많이 안 써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건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보시고 무조건 등호가 없으면 수식 자체가 되질 않는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까지는 다 하세요. 그런데 곱하기는 별표예요. 이제 엑셀에서 별표가 한 가지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완전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정말 많이 헷갈리시긴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슬러시가 날짜에서도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등호가 붙은 데서는 나누기예요. 나누기.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절대값이라고 어떤 값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자 달러 표시고요. 그리고 여기 점이 위아래에 있는 걸 콜론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속된 범위를 선택할 때 이 콤마는 뭐죠? 이 콤마는 그죠? 하나씩 비연속되어 있는 셀을 설명할 때 콤마를 누르기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물론 다 읽어보시고 그거 하시면 좋죠. 좋은데 다 이해는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직접 해봐야 아세요. 그런데 그래도 읽어봐서 조금이라도 알고 이게 %대 저는 and라고 해요. 실제로 and의 뜻도 있어서. 그런데 얘는 글자와 글자를 합칠 때는 and를 쓰는구나. 그리고 저희가 뭐 인원 뒤에 운동 잇몸 이렇게 10개 할 때 개를 쓸 때 그냥 개를 쓰면 안 되잖아요. 수식이 아니더라도 꼭 표시 형식에서도 요거 쌍따옴표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요거 제가 설명을 타이핑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데서 지금 타이핑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제가 보호를 해놔서 안 돼요. 여기서만 하셔야 돼요. 뭐 등호 이렇게 엔터, 더하기, 여기는 뭐 빼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이핑 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 채우기도 한번 가볼게요. 기호 채우기는 다 모르실 거예요. 근데 모르셔도 사실 이거 자료 만드는 건 저도 귀찮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슬래시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틀린 것도 있어요, 사실. 자, 슬래시 틀린 것도 있는데 슬래시가 자 여기는 슬래시라고 돼 있네요. 슬래시라고 한국 이름이 여기가 틀린 나누기라고 돼 있네요. 여기도 틀렸네요. 어쨌든 나누려고 실제로 지금 엑셀에서는 사용하니까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걸 일부러 해놨어요. 등호라고 하잖아요. 저는 는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영어로는 equal sign이에요. 근데 equal sign이라는 걸 영어를 물론 저도 영어는 알파벳은 압니다. 그런데 영어 발음을 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그러니까 스펠링도 제가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급하게 만든 거라. 하이픈. 그러니까 하이픈은 우리 옆에 짝대기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빼기가 되기도 하고, 하이픈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얘네가 똑같은 하이픈인데 빼기로 쓸 때는 마이너스라고 쓰고, 그 날짜 형식에 쓰는 거 있죠. 그거는 하이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별표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걔는 별표로 쓸 때는 얘 별표 그럴 때 에스터리스크 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 몰라도 그럼 답니다. 그런데 키보드 하나 가지고 사회에 걸쳐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그러니까 키보드가 다 영어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의미들이 있어요. 조합키 그러면 컨트롤 Shift, Alt 이런 건 조합키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키보드 송도 있거든요. 얘들은 혼자서는 못해 컨트롤 Alt 뭐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예요. 노래로라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좋은. 자, 골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 가서 골뱅이라고 말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외부에서는 at, 이런 si 뭐 이렇게 하는데 at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발음이 너무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콜론도 익숙치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콜론이라고 하거든요. 세미콜론 이런 내용 이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 꼭 요거 기호 채워 오셔야 돼요. 자, 엑셀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그래서 제가 그냥 주요 용어인데 상대 참조 그러면 그냥 셀 주소를 그냥 말한 거예요. 셀 주소가 근데 얘는 변경도 된다는 게 중요해요. 절대 참조는 이 달러 기호를 써서 하는데 양쪽 다 붙어서 절대 안 된다는 설명을 붙여놨고 혼합 참조는 뭐 행에 붙거나 문자나 숫자에 붙거나 그러니까 한 개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붙은 쪽은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와일드 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나중에 하면 꼭 필요해요. 와일드 카드, 그러니까 물음표를 썼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 뭔가를 할 때 그럴 때 물음표 하나예요. 근데 한 개 이상인 것도 찾아줘 할 때는 별표 아스터리스크를 씁니다. 자, 수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설명, 자 함수 뭐 다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운 혼합, 절대, 상대 이 세 개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와일드 카드도 하는 날이 오겠죠. 자, 피벗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주요 척수문자 요거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음표 한 개 문자만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걸로 뭔가 이제 A 물음표 C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개만 있는 것만 찾아줘요. 얘가 뭘 찾거나 무언가를 할 때 별표는 아니고 tilde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뭐뭐 사이를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때 tilde 쓰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이 tilde를 이거를 안 쓰더라고요. 이걸 쓰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칠제 쓰는 거 다른 거랑 똑같은 거 같아. 캐럿, 자 지수를 나타내는데 저도 이런 건 좀 헷갈려요. 왜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가 3개라는 뜻이야. 그렇게 하는 건데 2, 3은 6?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쉽더라고요. 지수라는 건 제곱의 뜻인데 이거 모르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달러 표시는 아셔야 돼요. 근데 쓸 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놓은 거고 느낌표는 시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1월, 2월 뭐 시트가 있으면 1월하고 2월을 합쳐야 돼요. 근데 셀의 주소가 똑같은 곳에 있으면 그렇게 일부러 만들죠. 그런 경우 이런 느낌표, 그러니까 어디지? 느낌표를 쳐서 시트 1, 그러니까 시트 1이라는 이름을 쳐서 이렇게 참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숫자로 뭐 시트를 참조해야 될 때는 이렇게 시트 이름도 이렇게 안 써요. 좀 더 심플하게 써요. 그래야지만 내가 명령값 할 때 편하거든요. 한글로 막 하면 불편해서. 어쨌든 이거 꼭 해보시고 기억하시고 부탁드려요. 이거 사실 저는 채워져 있지만 여러분은 아마 안 채워져 있어요. 아닌가? 이게 안 채워져 있었나? 이거 제가 다 저기 됐나 보네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도 또 길어졌네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아깝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우리 진짜 수강생들 너무 열심히 봐주시는 분도 계셔서 그 한두 분을 위해서 오늘도 화이팅. 못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영상도 많이 못 봤어.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하겠죠. 그죠? 바빠도 하는 거는 여러분과 수업하는 게 진짜 즐거워서입니다. 여러분 안녕. 이거 필요하시다고요? 이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나 저기를 걸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진짜로 안녕. 네.